자, 이번 시간부터는 물권법이죠. 우리 교재 14페이지죠. 자, 물권의 의의부터 봅시다. 물권의 의의는 어떤 의미냐는 것이죠. 물권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그 물건을 지배해서 이득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물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물권이라 한다. 이런 물권은요, 물권 법정주의라는 제도에서 민법에서 그 종류와 그리고 그 내용을 다 정해 두었다라는 것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이 물권 법정주의의 적용을 받는 것이 바로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권 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도 전제가 되는 물권이다. 자, 이때 물권은요, 일정한 효력이 있어요.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보다가는 우선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 효력이 있다. 우선효. 이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물권은 물권이 침해당하면 그 침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권에서부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옵니다.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야, 침해 없애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권에는 이 두 가지의 효력이 일반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의 효력에서는 우선효 그리고 물권 청구권이 중요한데, 특히 물권의 실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물권의 실효성 보호, 이걸 위해서는 물권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이 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물건을 지배하는데 누군가가 침해를 했기 때문에 물건을 지배할 수 없다. 그러면 이득을 못 취득하죠. 그럼 물권이 실현이 되지 않잖아요. 그 물권을 실현시키려고 그러면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침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라.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내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버렸다.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물건 돌려줘. 그건 내가 지배할 물건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겠죠. 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라는 걸 뭐라고 하냐? 민법에서는 반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권 청구권의 모습은 그 물건의 지배를 다른 사람이 침탈해 갔거나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때는 돌려주라라고 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이라는 이러한 청구권이 존재하고, 그 청구의 모습입니다. 또 만약에 반환, 즉 지배를 침해당하지 뺏기진 않았지만 내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무언가 방해하고 있으면 방해되는 침해 내용을 제거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청구의 내용이 바로 방해 제거입니다. 청구의 내용이 반환을 청구하거나 제거를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물권의 가장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물권에 지금 당장 침해는 당하고 있지 않은데 장차 침해될 그러한 염려가 있어도 물권에서요, 직접 침해할 것 같으니까 그 침해 아니 되도록, 침해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조치를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이 물권에서 나와요. 그래서 물권 청구권에는 방해를 미리 예방해달라고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방 청구요. 이 세 가지 형태가 물권 스스로의 실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제도예요. 점유를 상실해서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가져와 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 또 가져가진 않았지만 내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줘. 이게 제거 청구권. 또 지금 당장 방해는 안 되지만 장차 방해될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미연에 방지해달라고, 예방조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예방 청구권. 이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물권이 뭐예요? 실효성 보호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권의 효력으로서 중요한 것이요, 우선효보다가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니까 시험에는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내용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본 교재 가면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공부하겠습니다.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런 어떤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건이 변동하는 모습인데요. 자,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물권의 변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 물권을 변동시키는 것이요. 변동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 행위에 의해서 변동이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물건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건이면 부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되겠죠. 특히 우리 강의 내용에서요. 또 앞으로가 다루어야 될 내용에 부동산 물권 변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동산 물권 변동은 예외적으로 조금만 공부하면 돼요. 특징되는 것만 기본 교과서에 우리 강의할 때 할 겁니다. 자, 당사자가 법률 행위를 통해서 거래행위죠. 이 거래행위라는 것은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의사를 표시를 통해서 법률 행위를 해서 드디어 부동산 물권을 발생 변경 소멸하게 한다. 뭐 이런 거죠. 예컨대요. 갑이 부동산인 토지 소유권을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갑이. 근데 마침 을이라는 사람이 그 소유권을 사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매매 계약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10억을 돈을 받고 넘겨주기로 했다 하면 이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대금 10억을 이렇게 주면 소유권 넘겨줄 거 아니에요. 이때 이게 바로 뭐예요? 법률, 갑과 을 사이에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났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왜? 요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이것을 우리는 매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에 이루어지죠. 이렇게. 이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 자, 을이 이래잖아요. 야, 내가 10억 줄 테니까 당신 그 소유권, 토지 소유권 내한테 파세요. 내 돈 드릴게요. 그러니까 갑이요. 소유자인 갑이 좋습니다. 내가 10억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소유권 넘겨줄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 거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권이나 물권이 변동하게 되죠. 자, 이때는요, 반드시 대금 10억 원을 다 줬다고 하더라도 또 토지를 인도받아서 을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을이라는 사람이 법률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에 을 앞으로 갑 앞에 있는 소유권 등기를 을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 와야 합니다. 이렇게. 이 등기 이전이 있어야만 을이 드디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보세요. 이러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날아가면 뭐 해야 되죠? 자, 법률행위 했죠. 거래하는 매매 계약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부동산 물권이 변동 안 돼요. 뭐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 이 등기 안 하면 소유권이 안 움직인다라는 것이네요. 그래서 이 등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 있느냐? 우리 민법에 법정주의니까 이게 민법 186조에 명문으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라 그래요.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186조 규정에서 반드시 등기하여야 이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여기에 돈 주란 말 없죠. 대금 지급해라 이 말 없어요. 당사자끼리 거래행위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통해서 거래행위를 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등기부에 등기를 변경시켜라. 자기 이름으로 바꾸라 이거야. 그래야 부동산의 물권이 드디어 움직인다. 자, 이게 부동산 물권 변동의 제일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거래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설령 이 을이요, 아직 돈을 못 줬다 하더라도 나중에 돈 줄게, 소유권 등기부터 먼저 넘겨줄래 해가지고 소유권 등기 넘겨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을에게 등기하는 순간에 을에게 소유권이 귀속됐다 이 말. 이게 핵심이란 거예요.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갖춰졌고, 매매계약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그리고 등기만 넘겨가버리면 소유권 취득해버린다는 거예요.
대금 주는 것은 이 매매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부담만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의미를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14페이지에 거기에 3번에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했어요. 186조 이꼴 법률행위 더하기 등기 나왔죠?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한다.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한다. 이걸 뭐하냐? 요거는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난다라는 의미에서 형식주의를 우리 민법 186조에서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한 거야. 형식주의를 취했다. 이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 뭐냐? 자, 물권 변동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죠. 그래서 이걸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취했다. 그래서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 민법 186조는 우리 민법은 등기라는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성립한다 이 말이야.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성립하려 그러면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이걸 성립요건주의란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은 같습니다. 형식주의를 취한다. 성립요건주의로서 등기를 요한다. 이게 우리 민법의 태도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다. 그죠? 이렇게. 자, 이때 유효한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등기죠. 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는 우리 법에요. 등기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등기법의 절차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가 존재해야 돼. 등기법에 따른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등기 형식으로 우리가 사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복사를 해도 그건 등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등기법에 따르는 등기로 존재해야 되니까 등기법 절차에 따라서 서류를 다 만들어서 등기관, 즉 국가공무원인 등기소에 있는 등기공무원에게 그것을 제출해서 신고하죠. 제출해서 그것을 받아서 등기관이 서류를 다 심사한 다음에 등기원부에다가 등재하죠. 그렇게 되는 것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 형식을 갖췄다는 거죠. 자, 이때 등기가 형식적으로 등기법에 따라서 갖춰지면 등기가 존재하게 돼요. 그 등기가 존재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등기의 내용은 반드시 당사자 의사에 맞게 등기되어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한 행위 내용대로 행위와 일치되는 내용, 이렇게 되겠죠. 당사자가 한 행위와 일치되는 내용으로서의 등기가 갖춰야 돼야 돼. 일치. 즉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등기가 갖춰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이 두 가지가 바로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위에서 우리는 했잖아요. 갑의 소유 토지를 자기 소유 토지를 자, A 토지 할게요. 이것을 매매를 통해서 매매계약을 통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 반드시 이때 이 을은 여기에 있는 소유권 갑 앞으로 있는 등기를 이렇게 옮겨야 돼요.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하면서 소유자 을 이렇게 해놔야 되죠. 등기부 안에. 그죠? 자, 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이 등기는 사적으로 아무나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밖에서 개인적으로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가지고 등기부 형태로 잘 그려서 거기다가 이렇게 내가 썼다. 그게 등기 아니죠. 반드시 형식에 따라서 등기법에 따른 등기가 갖추어져야 돼요. 요게요. 요 등기는 등기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두 번째요. 실질 요건을 갖춰야 되죠. 즉 여기에 있는 갑과 을이 요 거래하는 의도 법령이죠. 이 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등기부에. 이게 이거예요. 행위와 일치되는 등기가 갖춰야 된다. 이러니까 알겠죠. 자, 갑과 을 사이는 A 토지 사고 팔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B 토지도 있다.
B 토지 소유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둘이 사기는 A 토지 사고 팔았잖아요. A 토지 매매계약.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이 등기는요, A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의 소유 B 토지를 B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놨다. 그러면 이 등기가 이거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당사자 의도에 맞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당사자 의도에 맞는 A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돼 있어야 유효한 등기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유효권과 실질적 유효권을 모두 갖추었을 때 등기부는 유효한 등기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유효한 등기여야 그래야 이 물권 변동인 부동산 물권 변동도 유효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요. 이 등기가 유효해야 그래야 물권 변동도 유효한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돼요. 자, 이러한 등기는 15페이지에요. 일정한 이러한 등기 유효 요건을 갖추었으면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여기는 개념 정도를 쭉 한번 봐두십시오. 등기가 유효하게 갖춰지면 이때 등기 효력은 본등기의 효력. 그죠? 3번에 등기의 효력 했을 때 이때 등기는 본등기의 효력이에요. 본등기의 효력은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다. 186조죠. 186조에서 등기를 본등기 하니까 드디어 부동산 물권을 낸 권리가 변동하게 되죠. 권리가 창설되죠. 그죠? 이런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항력, 순위 확정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 그러니까 등기 똑같은 내용의 등기를 만들면 안 돼요. 그다음 등기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면 점유적,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효력도 발생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 등기에는 추정력이 생깁니다. 즉 등기 내용을 추정, 등기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유효한 내용으로 추정합니다. 등기 내용을 내용이 존재하는 걸로, 유효하게 존재하는 걸로 추정해버려요. 그게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자, 보면 어떤 등기가 있으면 적법 절차에 따라, 이거 말은 등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등기가 이루어진 절차도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렇게 해요. 자, 이 두 가지 내용이요. 등기 내용도 유효한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존재하는 걸로 추정해요. 그리고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추정력은요, 그 내용을 보세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으니까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그 대리인은 유효한 대리권을 가지고서 그 대리인 자격으로서 적법하게 등기를 했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면 그 반대로 그 대리인은 무권 대리인이라서 대리권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자, 그런 내용으로서요, 등기의 추정력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래 되겠죠. 등기부에 소유자 갑이라고 등기가 딱 돼 있으면 이 사람이 일단 소유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다투어서 알아볼 일이고, 일단 지금 현재 등기상에 이렇게 돼 있으면 소유자는 갑이라고 일단 추정한다. 이게 뭐예요? 추정력이에요. 그러면 갑이 소유자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만약 을이 이 등기에 있는, 등기상에 있는 이런 내용을 보고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건 내 건데?
예, 내가 소유자인데 이다 라고 주장하고 나타나면 이렇게, 그러면 을 스스로가 말이죠, 을 스스로가 갑이 소유자 아니고 내가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이걸 뭐냐냐, 입증 책임이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을 스스로, 이게 뭐예요? 부정하는 사람이죠. 이 추정 내용을 부정하는 자, 을, 이 사람이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추정이란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등기 내용대로 일단 인정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내용에 있는 것을 아닌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다 증명해야 돼. 이게요. 그러면 당연히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야, 내 거잖아 이거 등기 없애 이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없애줄까요? 아니죠. 안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부정하는 사람이 법원에 소송하겠죠. 판사님 이거 내 건데요, 제가 등기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님 법의 명령으로 저 갑한테 등기 말소하라 라고 해주세요 라고 을이 주장하겠죠.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되고. 그럼 이때 판사 앞에 가서 피고인 갑이 자기가 소유자라고 증명할까요? 아니에요. 갑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피고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소유자인 것이 입증될 때까지는 그대로 인정되고 있는 거잖아. 일단 이렇게 인정되고 있는 거잖아, 소유자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부정하는 사람, 을이죠. 을이 스스로요, 갑이 소유자 아니라는 사실을 판사를 설득하는 거예요. 판사님,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유를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 아닌 사정을 전부 다 을이 다 설명하고, 그런 내용을 들은 판사가 을, 너의 말이 맞구나, 네 말이 맞겠는데, 네 말이 진짜겠는데, 이렇게 판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하냐, 그때 드디어 입증됐다는 거야. 그럼 입증되면 어떻게 돼요? 판사가 을의 말이 맞고 갑 니는 아닌 것 같으네? 그러면 니가 등기 말소해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과정의 입증 책임이 바로 을한테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것을 입증 책임이에요.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것이요, 등기 추정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여기 추정의 대상이 뭐예요? 적법 절차에 따라 등기되어 있을 거다. 또 이게 무슨 말이야?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되어 있구나, 이게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등기 내용은 그래, 등기 내용대로 그렇게 인정해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이 바로 등기된 대로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추정한다. 니은 동그라미 있죠? 자,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정력은요, 원칙적으로 본등기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면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는가? 원칙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16페이지에 거기에 D 동그라미 있죠? D 동그라미에 여기 보면 가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해가지고 가등기에는 어떠한 추정력을 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예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죠. 자, 이게 지금 우리는 부동산 물권 변동 중에요, 부동산 물권 변동 중에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을 공부했어요. 그죠? 여기에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을 했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뭘 해라 했어요? 등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죠? 등기. 그렇죠? 반드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춘 등기를 해야, 그래야 부동산 물권 변동이 진짜 일어난다. 그렇지 않으면 물권 변동 안 일어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죠? 186조요. 이게 했죠. 이걸 우리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어요.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부동산의 물건이 변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건 변동. 자, 이거와 차이점이다. 요거. 예를 들면 이런 거 들을 수 있잖아요. 상속이 났다. 상속은 뭐예요? 이 사망이란 사유죠. 그죠? 사망은 법령이 행위를 한 게 없죠. 그죠? 행위가 없는 거잖아요. 또 수용을 했다. 국가가 수용해버렸다. 그 다음에 법원이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가져간다. 경매를 했다. 경매에 내가 입찰해가지고 내가 법원이 당신이 소유권 가져가시오 라고 판결을 해줬다 이 말이죠. 경매에서 결정해 주더라 이 말이야. 경매했다. 이런 경우에는요, 자, 소유자한테 가서 내가 사고 싶으니까 내가 살게요. 내한테 팔래요? 이렇게 해서 그 매도인이 소유자가 그래 당신한테 팔게요. 이렇게 둘이가 의사표시하는 게 아니죠. 의사를 드러내고 하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즉 의사표시에 의한 법령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이것은.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법령이 없이도 이런 경우가 되면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더라고요. 이러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물권이 움직이더란 거예요. 이때 여기는 민법이 187조에서요. 여기에 187조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여기는요. 이런 사유일 때는 등기를 할 필요 없다 해놨어요. 그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등기해야만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럼 이게 차이점 뭐예요? 여기는 등기해야 되죠. 여기는 등기 없이도 이 사유가 발생하면, 이 사유가 생기면, 발생하면 바로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건이 움직여요. 자, 상속에는 사망을 예를 들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건물 소유권도 있고 토지 소유권도 있네요. 근데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이 교통사고로 사망해버렸네요. 교통사고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사망하셨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저 세상 가는 거 아니죠? 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저 세상에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는 갑이 사망할 당시에 요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란 것은 뭐가 일어나요? 상속이라는 현상이 바로 발생해 버려요. 이렇게 상속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죠? 상속인이라는 사람한테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이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미. 그러면 이때 사망하시면서 갑다시라는 이 상속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을까요?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했어요. 여전히 갑의 소유권이라고 등기는 돼 있겠죠? 등기부상이 이렇게 돼 있죠? 돌아가신 갑이 소유자라고 등기돼 있겠죠? 그럼 여기는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예요? 갑다시라는 상속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소유자예요. 소유자. 지금 현재. 지금 소유자예요. 등기에는 뭐예요? 등기는 여기 있어요. 갑으로 돼 있어요. 갑. 그럼 이게 뭐예요? 상속이라는 사유가 발생하면 등기 이전 없이 등기 이전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속은 뭐냐? 사망이라는 사유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망은 뭐예요?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법률행위가 아닌 사유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 발생할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사유가 발생하면 등기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당연히 부동산 물권 소유권이 마구 움직인다 이 말이야.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등기는 다른 사람 등기부에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이 사유에 의해서 이미 움직여 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우리 민법의 187조에 이렇게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물건이 변동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은 등기해야 부동산 물건이 움직이는 게 있고 등기하지 않아도 부동산 물건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그죠? 등기해야 부동산 물건이 움직이는 것, 등기하지 않아도 부동산 물건이 움직이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등기해야 부동산 물건을 움직이는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당사자인 사람끼리 만나서 그 부동산 물건을 넘기자 만들자라고 합의를 해서 의사를 주고받아서 그렇게 해서 부동산 물건이 움직이거나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해야 돼. 등기해야만 반드시 물건이 움직여. 그런데 여기에는 부동산 물건에 등기 안 해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정은 민법 규정이나 특별법 규정에다가 예외적으로 그 구체적 사실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놨다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냐?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것. 이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때 이걸 뭐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이라고 그래. 이게 그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건 변동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법 규정에 다 두어지니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이 규정에 개별 사유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 사유가 발생하면 등기할 필요 없이 그 부동산 물건이 움직였다. 이거는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 공부하시면서요, 요 내용들은 하나하나 암기해야 돼요. 이런 사유가 있다. 이런 사유가 부동산 물건 변동에 등기 안 해도 되는 사유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나 거래할 때는요, 당사자 얼굴을 마주보면서 야, 당신 부동산 물건 있잖아. 그거 내한테 넘겨줄래? 내가 가져갈게. 그래, 가져가. 이렇게 둘이가 의사를 표시해서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때는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낼 때도 어떤 경우가 등기해야 부동산 물건인 소유권이 움직이냐, 어떤 경우는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움직이냐,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행위를 했냐 안 했냐, 그죠? 행위를 했으면 등기해라. 행위 없이 그냥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등기 안 해도 된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 둬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부동산 물건 변동에 관한 이야기, 큰 틀을 이야기했어요. 요 내용, 등기해야 되는 경우,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두 가지 현상이 있다. 요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물건 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